예, 사실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 거의 뭐 반 이상은 중국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분기마다 한 번씩 강한 규제안들을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되려 이제는 좀 중국을 피하는 현상도 보인다고 하는데 예, 거래소들도 하나둘씩 중국을 떠나고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후비오, 네,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데 이제 앞으로는 중국 본토에서 중국 본토에 있는 계좌에 의한 그 신규 계좌를 이제 중단을 했고 연말까지는 기존 중국 계좌도 다 이렇게 이제 철회를 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손절을 하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고 바이낸스도 중국 전화번호 휴대폰을 통한 네. 그런 계좌는 이제 개설을 하지 않고 이제 그 회피하는 것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후비오 뭐 측에서 얘기하기를 뭐 중국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그다지 뭐 많지는 않고 글로벌리 한 70%는 이제 중국 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타격은 조금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또 예측을 가지고 해나갈 예측과 일관성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꼭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후오비 글로벌도 현재 중국에서의 사업을 점차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이 암호화폐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도 있거든요. 그들의 거래가 막히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또 영향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일단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뭐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나 노르딕 지역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이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네, 사실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거래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어떤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그 특검법 등 또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측면에 그런 어떤 규제가 이제 좀 촘촘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중국에서 빠져나간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히 온다고 볼 수는 없고 당분간은 제가 볼 때 홍콩을 중심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홍콩에 머무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곳으로 글로벌하게 진행할지를 좀 더 모색한 다음에 가겠죠. 예를 들자면 FTX라고 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을 네,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네.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1억 달러를 투자받았어요. 세콰이어와 소프트뱅크에서. 그런데 이 회사도 지금은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바하마에 본사를 이제 옮겨가고 있고 아마 바하마에서 메인 이제 오피스는 이제 그런 좀 더 자유화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그 촉진하는 그런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곳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계좌 주인이라든지 고객,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 그다음 자금 세탁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게 되면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선도 주자 우위의 어떤 베네핏을 처음에는 가졌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런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그니까 뭐냐면 정부 정책의 그런 기본적인 뼈대에 또 잘 조화롭게 해나가면서 이제 그런 활발한 혁신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